우리가 살면서 구별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비슷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결과로 나타나겠죠. 사랑이 먼저고 시간 선물은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해서 선물을 내가 줬다고 해서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혹은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순서를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순서를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한테 시간을 이렇게 썼는데 선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 혹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난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들지 않지?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부자 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순서를 착각해서 자기계발계에서 상당히 논란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핫한 혹은 핫했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방 청소부터 해라. 방부터 똑바로 치워라. 라는 말이 많고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방 청소를 잘하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방 청소가 부자 되는 것의 원인이 맞을까요? 오늘 영상에선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방 청소를 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저희 엄마는 무조건 부자여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방 청소 얼마나 잘하세요? 정리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다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청소만 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명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명제라고 해서 이게 아예 설득력,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방 청소를 잘한다고 말할 때는 어지럽혀 놓은 다음에 벽에다가 막 이상한 거 묻혀 놓은 다음에 그거 전문적으로 제거를 잘하는 사람 혹은 약품을 잘 써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 사람 보고 방 청소를 잘한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청소를 잘한다는 말은 평상시에 방을 정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방 청소는 먼저 첫 번째 습관을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습관. 방 청소를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생각의 비밀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오랜 습관의 결정체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 실체를 이룬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누적되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세상에 꺼내놓은 순간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죠. 그런데 사실 이 이벤트가 스티브 잡스, 애플의 운명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노력과 시간의 결과, 습관, 반복이 결국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우리가 벽돌로 집을 올린다고 하면 그 집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나요? 오늘 어떤 벽돌을 올리느냐라는 그 하나하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좋은 벽돌을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 청소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습관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본능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본능과 역행. 여러분, 보통 본능을 따라가는 행동은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 따라가면 폭식하게 되죠. 늦잠 자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능을 역행하면 어떻게 해요? 노력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죠. 그런데 매일매일 방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 이거 우리 본능과 역행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가끔 예외가 있어요. 끔찍하게 방이 깔끔한 걸 봐야만 직성을 풀리는 분들, 그게 본능처럼 느껴지는 분들. 근데 사실 이게 본능이 아니거든요. 자라면서 쌓아온 습관, 이것도 습관의 결과물인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쁘게 정리해 놓는 게 본인의 본능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청소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본능을 거스를 줄 안다는 뜻입니다. 즉 핵심은 방 청소를 한 해 만에가 아니고요. 본능을 역행할 수 있냐, 본능을 역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방 청소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통제. 아까 제가 청소를 잘한다는 건 평상시에 정리를 잘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방을 정리할 만큼 스스로를 잘 컨트롤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 우리는 자기 통제를 잘 하냐? 여러분, 운동 다이어트 결심한 다음에 새해에 나 이렇게 운동할 거야라고 해놓은 다음에 며칠이나 하세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작심 1일만 맨날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통제와 절제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절약, 절제력, 남다른 사고다. 뭐라고요? 절약, 절제력, 남다른 사고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절약도 절제의 일환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절제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방 청소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방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자기 통제를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 청소를 못해도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자긴 정리 잘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평상시에 방은 자기가 관리를 못하더라도 사무실은 관리를 잘해. 혹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더 일을 잘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자기 통제야. 이런 개별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통제지 청소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고, 이 방 청소라는 건 자기 통제 잘 되는 사람의 어떤 표면적인 특징, 일반적인 특징을 말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방 청소만 잘하면 부자가 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 저거 사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담긴 근본적인 어떤 정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습관이고 자기 통제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집중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집중. 여러분,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방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심플합니다. 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내 주변에 뭐가 없고 깔끔하면요, 그러면 방이 정돈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있으면 항상 우와 차 너무 깔끔해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차 깔끔하지 않거든요. 세차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내부 세차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저희 아이의 폐 건강이 걱정되는 수준인데 세차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런데도 깔끔하다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그게 바로 깔끔한 건데, 그럼 깔끔한 거랑 부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 있잖아요. 깔끔하다는 말은 눈이 가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내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다른 방해 요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 때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절대 읽어보지 않던 두꺼운 책 하나, 근데 갑자기 꺼내보면 재밌어요. 왜? 시험이랑 관련이 없거든. 책상 위에 있던 볼펜 하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장식품 하나, 그거 만지작 하는 게 시험 기간에는 왜 그렇게 재밌어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기 싫은데 그걸 만지작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내 책상 위에 할 거라곤 공부할 거밖에 없어. 그러면 잠깐 주의가 산만해지더라도 이거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옆에 뭐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에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소를 잘해서 내 책상에 혹은 내 주변에 뭐가 없다라는 말은 주의력이 흐트러질 여지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주의가 분산되지 않으니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방 청소를 하고 말고가 아니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나는 집이 난장판이어도 집중할 수 있어, 단 한 번도 주의가 분산되지 않아, 그러면 청소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하면 부자가 된다, 청소해야 능률이 올라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은 난장판으로 놔두더라도 밖에 나가면 딱 깔끔하게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방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방 청소를 하면 부자가 된다. 혹은 부자는 청소를 열심히 한다. 사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근거들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들이 뭐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세 가지는 참이에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정신이 담겨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 청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자들 중 상당수는 방 청소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건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방 청소만 하면 부자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방 청소를 잘해야 부자가 됩니다 라는 사람들을 야 이 무식한 멍청이들아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그 방 청소라는 행위 안에 담긴 이런 핵심 요소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통제를 잘 하시나요? 한 가지 일에 주의 집중을 진하게 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